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27페이지에 있는 세계유산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세계유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첫 번째는 세계 자연유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복합유산. 이 세 가지로 보통 세계 유산은 나누어지고요. 이 이외에도 인류 무형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총 5개의 유네스코 유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여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미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계유산 여행. 우리나라에는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12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 1개가 자연유산이고 11개가 문화유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총 12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고요. 자연유산 하나, 그리고 문화유산 11개에서 토탈 12개의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인돌, 왕궁, 성터, 능묘, 역사마을, 불교사찰 등 다양한 전통성을 갖는 유적이 있고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유적이 가진 세계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가로 안의 명칭은 세계유산 등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먼저 살펴보시자면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다양한 유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고인돌, 그 다음에 서울 한복판의 창덕궁, 종묘, 광릉, 그 다음에 남한산성, 화성, 경기도 쪽에 남한산성과 화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충청과 전라북도 지역을 아우르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다음에 전라북도 고창, 그리고 화순, 우리 전라남도 화순의 고인돌, 그 다음에 강화도 이 세 지역이 고인돌로 묶여 있고요. 다음에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상북도 경주의 양동마을은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에는 경주 월성지구와 불국사라고 해서 두 군데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실제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양동마을, 그리고 경주 월성지구, 그다음에 불국사 총 3군데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양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이 2가지의 성씨가 있는 곳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이제 집성촌이라고도 하고요.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풍산유씨가 주로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강이씨, 이씨하고 월성손씨, 그래서 이제 월성손씨, 그다음에 여강 이씨, 그래서 2개의 성씨로 이루어진 마을이라고 해서 양동마을이라고 하고요. 여기 하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하자가 물하자, 그다음 회자가 굽이칠 회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곳에 마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회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경상남도에는 합천의 장경판정, 우리가 8만대 장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총 11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 여기까지가 문화유산, 그리고 마지막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체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주도 전 지역이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장굴, 검은오름 용암과 만장굴,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이렇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도까지 해서. 그래서 세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조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고인돌 유적입니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뭐 이제 그 역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이 있었던 부족장 세력들 무덤이라고도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 여기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전라북도 고창과 화순, 전라남도 화순, 그리고 경기도. 물론 이제 옛날에는 경기도였고 지금 현재는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에는요, 서울의 창덕궁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에 가보면 서울이 있으면 바로 옆에 남양주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조선 왕릉 해가지고 광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한산성, 영화로도 있고요, 뭐 소설로도 나와 있는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에 가보면은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에 서울특별시 한복판의 종묘. 이제 종묘는 여러 가지 제례악을 주관하는 그 지역이 되겠고, 동시에 제사를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 곳이다라고도 생각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도의 지역에 있는 건 경기도 수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도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잖아요. 그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존재하고 있는 수원의 화성 정약용의 기중기, 거중기라고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정조대왕이 만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다음에 백제역사유적지구는요,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에 걸쳐서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한국의 역사 마을로서, 자, 마을을 가지고 하회와 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회는 안동에, 그 다음에 양동은 경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동의 하회마을은 물이 굽이쳐 흐르면서, 물이 회오리처럼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서 그 사이에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 게 하회마을이 되겠고요. 양동마을은 손씨와 이씨라고 하는 두 개의 성씨, 양이 두 개라는 소리잖아요. 두 개의 성씨가 이루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집성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이 양동마을을 비롯한 경주 월성지구, 역사지구로 지정이 된 곳과 경주 불국사, 석굴암과 불국사 지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월성지구에는 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안압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첨성대, 뭐 천마총을 비롯해서 오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월성지구가 되겠고요. 반대편 이제 그 해안가 지역으로 동해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경주 불국사 를 볼 수 있을 텐데, 불국사와 석굴암에는 뭐 석굴암을 비롯해서 불국사에는 석가탑과 다보탑 등 다양한 탑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화유산으로는 경상남도 합천에 가보면 해인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 장경판정, 이제 8만대 장경을 보관한 장소가 있겠죠. 해인사 장경판정 같은 경우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는 문화유산이 있다라면 바닷가의 자연유산으로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검은 오름 이제 기생화산 그리고 만장굴이라고 하는 용암동굴뿐만 아니라 성산 일출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을 때 이곳을 한번 방문을 한다면 이곳이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화 역사 지구 가운데서도 두 군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주,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여 여행입니다. 자, 경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신라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신라,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신라에서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물론 이제 신라 이전에 고구려 지역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렇게 넘어가긴 하겠지만 백제와 관련된 역사지구를 부여 여행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면 신라를 통해서 신라와 통일신라의 역사를 본다. 그리고 실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문화 역사지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고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의 개성.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성 지역으로 가보면은 고려의 역사와 관련된 세계 문화유산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주교를 비롯해서 선주교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정몽주하고 그 이방원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 하여가라든지 단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거 하여가 만수산 드렁치기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반분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한테 철퇴 쇠돌 같은 거에 죽었다라고 하는 선주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북한 개성 지역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경주 여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대표적인 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1번에 보이는 안압지의 모습이 될 텐데요. 이 안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라고도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경상북도 경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지구, 그 다음에 역사마을인 양동 등 3개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석굴암 불국사 하나, 역사지구로 하나, 역사마을 하나 이렇게 3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신라 문화에서 조선 문화에 이르는 시대적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특히 양동마을은 마을의 입지와 배치, 가옥의 전통과 유교 이상에 따른 촌락 형성 등의 가치를 지닙니다. 양반가옥과 평민가옥의 조화로운 배치는 조선의 문화와 철학적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양동마을을 가보면 이쪽에 산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천이 조그마한 하천, 개울이 하나 흘러오고 있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이쪽과 이쪽 양쪽에 이제 성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기슭 아래쪽에는 초가집들이 지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산등성이 좀 산기슭 쪽으로 올라가면 기와집들이 나타납니다. 양반집들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대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양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2번에 보시면 경주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유물 유적 중에 하나인 석굴암입니다. 실제 석굴암의 모습은 이제 보존 때문에 이제 개방이 되거나 안 되거나 미리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곳에서 석굴암을 비롯해서 석가탑이라든지 다보탑이라든지 다양한 탑과 관련된 이제 돌로 만들어진 여러 유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돌이 바로 화강암이 되는데요. 이 화강암이 많이 있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국사 변동이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나라 중생대의 지각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화강암을 이용한 다양한 유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조금 더
풍부한 상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이 모습이 경상북도 경주의 양동마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데요. 아래쪽은 전반적으로 초가집들이 지어져 있고요. 조금 더 높은 곳에 기와집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을 기준으로 이쪽 반대쪽에도 또 다른 산이 하나 있고요. 역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백제의 역사와 관련이 된 공주, 부여, 익산을 아우르는 여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부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여러분이 한국사 시험을 봤다라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부여의 능산리 고분, 부소산성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여 여행이 될 수 있는데요. 세계유산인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묶여 있고요. 충청남도 부여, 공주, 전라북도 익산 3개 지구에 8개의 유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여는 백제 역사의 유적을 구성하는 왕궁터, 그 다음 성곽, 능묘, 사찰 등을 근거리 이동하면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주에서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볼 수 있다라면 부여에서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5층 석탑, 능상리 고분군, 그다음 나성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익산에서는 미륵사지 5층 석탑, 그다음에 왕궁리 유적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백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점점점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 지역에 걸쳐서 모두 다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왕궁터와 사찰에서는 공간적 시설 배치와 건축 기술 등을, 능묘나 성곽에서는 자연환경의 지리적 입지를 이해할 수 있다. 백제의 성에서는 주변의 하천과 산을 지형적으로 이용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한 경관을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송산리 고분군으로 간다면 백제의 유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들 이 사람의 왕릉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송산리 고분군에 간다면 그 무령왕릉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와 구분이라고 해서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우리 책에서는 세계유산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세계유산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유산 1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나 있고요. 육지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문화유산이 총 11개에서 토탈 12개의 세계유산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유산에서는 세계유산, 인류유산, 기록유산, 유산에는 다시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성 여행에서는요, 충청남도 공주의 공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주 공산성뿐만 아니라 탕금대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주입니다. 그리고 공주 하면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먹거리가 밤. 공주에는 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도 공주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여행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보자면 세계유산의 마크는 다음과 같은 마크를 쓰고 있다. 그래서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의 기술 및 영감의 결과물을 상징하며 바깥의 원은 자연을 나타내고 사각형과 원은 이어져 있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도안의 둥근 형태는 세계를 나타내며 인류가 함께 세계유산을 보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고까지 같이 한 번 더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130쪽에 있는 도시와 촌락 여행, 우리나라의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촌락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학교에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